고범석 소장님의 구두 소리 있잖아요. 톡톡톡 하면서 총기 막 덜거덕 하는 그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이게 소리만으로도 뭔가를 확 전달한 거잖아요.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스피치가 소리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스피치 양지욱입니다. 영화 호프 보셨어요? 이 영상은 100% 스포일러 영상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고 저장해 두셨다가 영화 보고 오시면 더 재밌으실 겁니다. 저는 공식 예고편은 안 보고 영화 유튜버 분들이 리뷰해 주신 걸 봤어요. 쇼폼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긴 영화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유튜버로 결말 포함 이런 거 막 찾아보고 했는데 호프에 대한 후기가 대사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스피치 강사로서 너무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받고 분석해보려고 어제까지 3회차 관람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자주 놓치는 말 습관이랑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대사가 왜 어색하게 들렸는지, 일상에서는 혹시 적용해볼 만한 게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영화 보면서 이렇게 막 휘갈기면서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게 다 썼어 그냥 막 보면서 막 구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문장의 토시는 틀릴 수 있겠지만 화법에 대한 팁 위주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피치 심리학에는 초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화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대화 전체의 분위기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부분 먼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저랑 비슷한 기분을 느꼈던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공감하면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영화 그 초반부에 고범석 소장님의 그 구두 소리 있죠. 척척척척 아니다. 또각또각 아니다 뭐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총기 같이 막 덜거덕 이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게임하듯이 긴장되면서 같이 막 몰입되면서 이게 소리만으로도 뭔가를 확 전달한 거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숨만 쉬어도 웃긴 사람이 있을 만큼 목소리 톤이나 어투 같은 게 분위기를 좌우하잖아요. 느낌, 인상, 뉘앙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늘 무엇을 말하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리랑 연결되는 건데 숲에서 사냥꾼분들 막 식사하시잖아요. 그 물 마시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총각김치 아삭탁 먹는 거. 거기다가 저는 외계인들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외국 배우분들이라고 하시던데 숲에서 고성기 씨 팀이 이렇게 약간 포위되잖아요. 뭐였지? 당했다, 말렸다 뭐 이런 거였나? 그때 외계인들 목소리가 뭐라 이러면서 사실 스피치가 소리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보다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SMR 컨텐츠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가끔 들어요. 목소리 톤 하나로 그 사람의 컨디션, 자신감, 심지어는 거짓말하는지까지도 파악이 된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치에서 목소리 훈련이 단순히 좋은 목소리를 찾는 거를 넘어서 신뢰감을 만드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흡과 발성을 말하기 연습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거죠. 좋은 목소리는 무기고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 중에 마지막은 그 백마탄 어촌계 분 있죠. 그 고성기님 딱 낚아챌 때 알죠 뭔지 알죠. 그때 완전히 백마탄 왕자님 그 자체다. 진짜 너무 멋있고 비주얼도 진짜 너무 멋지고 그냥 등장 자체부터 캐릭터가 다 설명되는 느낌이었죠. 실제 대화에서도 어떤 사람인지 전달되는 거에 상당 부분이 타이밍, 자세, 등장하는 방식 같은 데서부터 결정된다고 합니다.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 인상이 결정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급하게 막 이렇게 호들갑 많이 떠는 사람인데요. 참고 있어요. 연출하는 거예요 지금. 저를 좀 차분하게 봐주시거든요. 연출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요란을 많이 떠는 사람인데 와다다다다다 하면은 정신없어 보이니까 지금 차분한 척, 침착한 척 연출할 수 있다. 흥미로웠던 점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약간 과몰입러라 보면서 막 걱정했던 부분, 오해하면서 긴장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 금목걸이랑 금시계 막 차고 있는 그 어촌계 사람들, 그분들 처음 나오셨을 때 저는 사실 고성기 씨 일행을 잡으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뭔가 채무가 있는, 고성기 씨가 채무가 있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마탄 왕자님이 차문 트렁크를 열면서 강아지가 탁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뭔가 아주 크고 무섭고 이런 사냥개 같은 친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우리 귀여운 강아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비글처럼 보였는데 혹시 어떤 친구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나왔던 괴물 있죠. 진격의 거인. 그분을 검색을 해보니까
보니까 이름이 바미기르래요. 이름이 또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미기르를 보건소장님이 막 톱질을 하시잖아요. 그때 뭔가 약간 막 눈을 뜰 것 같은 그 긴장감 있죠. 일부러 연출을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 안부가 너무 걱정이 됐던 것이 바미기르랑 한문철 선생님 TV 나올 뻔했던 그 화물트럭 운전자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은 괜찮으신 건지 너무 걱정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초반부에 범석 소장님한테 빵야빵야 전화 받다가 총 맞으신 분 경성님이었나? 그분이 어디로 간 건지 괜찮은지 좀 걱정이 싹 되고, 그 다음에 그 면장 아들이라고 나오신 안경장님이셨나? 그분이 뒤에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으신 건지 어디 간 건지 싹 궁금하고, 이 호프가 3부작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뭐 2편부터 나오시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그 말 타고 도로를 싹 질주하잖아요. 말이 체력이 대단하더만요. 그리고 그때 느낀 게, 와, 고성기 씨 코어 힘 너무 좋다. 그 경찰차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말도 매끄럽게 하시잖아요. 와, 대단해. 드디어 대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글거린다라는 리뷰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쁘지 않았던 대사를 몇 가지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성기 씨 막 천하무적이잖아요. 막 나무에 막 팽팽 맞고 그냥 추락했는데 아시죠? 뭔 얘기할지 아시죠? 괜찮나 싶은데 그냥 뭐 요 정도만 하고 막 일어나시잖아요. 그때 마베이유랑 딱 대적하면서 대사가, 잠깐만요, 지구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거 있죠. 왜 나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외계인한테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 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가 아마 막 총도 그냥 막 다 던져지고 칼만 이렇게 딱 들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 작은 칼 하나로 막 몸집이 엄청 큰 외계인이랑 괴물이랑 대적을 하다 보니까 공포심을 억누르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거는 일종의 기합 같은 문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냥 저럴만 하다 뭐 이렇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오글거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문장 구조 때문일 거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줄게 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근데 뭔가 되게 익숙하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단 말이죠. 일단은 노래가 있죠. 라떼세드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도 있고, 후회하게 해줄게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거 영화나 드라마나 뭐 게임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은 문장 아니겠습니까? 클리셰적인 문장인 거죠. 도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격하는구나, 우리 주인공이 좀 뭐 한 방 치는구나 예측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가 뭔가 이상하고 오글거리네 라고 느낀 이유가 익숙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공식 같아서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욕설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요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이, 저 같아도 계속 그냥 욕을 할 것 같아. 그냥 할 말이 없어. 딱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와, 야, 이거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극한의 신체적 위협이나 공포 상황에서는 욕설이 튀어나오는 게 감정도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통증의 내성도 높이고요. 각성 상태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왜 얼음 위에서 얼마나 버티나 이런 실험들도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욕을 하면은 참을성이 올라간다는 뭐 그런 실험들이요. 근데 욕밖에 없다, 좀 과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는 이유는 빈도나 밀도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영화 보고도 막 후기를 많이 찾아봤어요. 어떤 분께서 욕을 몇 회 정도 했는지 이렇게 세셨더라고요. 130 몇 회였던 것 같은데요. 살펴보면은 욕을 할 때가 언제예요? 감정이 뭔가 이렇게 팍 터질 때잖아요. 하이라이트 주는 거, 강조하는 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막 남발하고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는 강조 표시 기능이 사라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욕이 말버릇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몰입을 조금 깨버렸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는 또 개연성이 있었다, 뭐 할만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영화 전체의 분량에서 그 총량을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죠. 나쁘지 않았던 점의 마지막은요, 오빠 사랑해! 요 부분 기억나시죠? 요 부분도 저는 괜찮았던 것이, 그 말이 탁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 어땠어요? 막 마베이유 막 쫓아오고 막 되게 위협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 확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다 보니까 말이나 표현이나 이런 게 좀 과장돼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 뭐 인간적인 현상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잉스러울 수 있어요. 왜인지 살펴보자면, 방금까지 제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위급한 전투였는데 그게 사라지자마자 바로 그냥 사랑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사실 지금 느껴야 될 감정은 와 다행이다 지금, 안도에 가까운 건데, 사랑해는 애정의 단어잖아요. 물론 안도했을 때 애정도 같이 튀어나올 수 있겠지만 감정의 종류가 다른 단어에서 튀어나오다 보니까
싶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격렬한 액션 장면 직후에 나오는 코믹톤, 지금 훈훈한 느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업 영화의 공식처럼 느껴져서 아 살짝 오글거리네 라고 인위적인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조금 어색함이 느껴졌던 대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반부에 범석 소장님께서 고성기 씨한테 막 무전하잖아요. 성기야 빨리 일로 와 이러면서, 그때 그 고성기 씨가 뭐라고 하셨냐면 파란색 트럭 탄 애들 보낼게요. 저희는 북쪽을 좀 둘러보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어색하지? 라고 보면은 지금 되게 위급 상황이잖아요. 뭔 일 난 거예요? 무슨 일인지를 막 모르겠어. 근데 문장이 너무나 정교한 거죠. 보통 우리가 다급할 때는 좀 생략도 되고 압축도 되고 그래야 자연스러운 건데, 이 대사는 너무 완전한 문장이라 오히려 어색한 거죠. 그리고 둘러보다라는 단어의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급박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 단어 선택이 어색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은는이가 을을과 같은 조사 있죠. 우리가 토시 하나 안 틀린다 할 때 토시가 바로 조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조사. 어디에 위치하느냐, 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말할 때 있죠. 요거를 구어체라고 합니다. 요때는 조사나 어미가 생략되거나 압축이 돼도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자연스러워요. 친구야, 나 어제 카페를 갔다 왔어 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야, 나 어제 카페 갔다 왔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성기 씨가 했던 대사가 조사가 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말이 아니라 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준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파란 트럭 애들 보낼게요. 저희는 북쪽 좀 살펴보고 갈게요. 요 정도 톤이면 좀 자연스러웠을까나요? 어떠세요? 그 다음으로 우리 임순애 경장님 그냥 팍 멋지게 그냥 쫙 등장하셔가지고 대체 몇 명을 죽인 거예요? 아무리 괴물이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요거 있지요, 요거. 이거는 또 왜 어색하냐 보면은 도덕적인 질책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너무 완전한 거죠. 아까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위급 상황이야. 긴급 상황인데 문장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온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색하다. 그렇다면 괴물이어도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좀 어떨까요? 이것도 좀 아닌가? 그리고 우리 해수리 아저씨 계시죠? 아, 어르신 이름이 성함이 되게 입에 착착 붙네요. 우리 임순경님께서 해수리 어르신을 치료해 주실 때 하는 대사가 또 있습니다. 다리가 예쁘시네요. 요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약간 유머적인 요소일 수도 있는데 화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재난 상황이잖아요. 어르신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좀 안심시켜주고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는데 예쁘세요. 다리가 예쁘세요. 이게 좀 미적인 칭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색함이 느껴질 수 있겠고요. 근데 또 좋게 보면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우리가 얼음을 깨는, 대화의 정적을 깨는, 지금 긴장 상황이시니까 안심시켜 주려고 오히려 유머를 날리는, 편안하게 해주려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겠어요. 그럼에도 다리가 예쁘다가 조금 애매한 거죠. 왜냐면 우리 해술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거를 고마워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그냥 웃어 넘기기도 좀 머쓱하고, 그러니까 반응이 이게 어떤 게 적절한 리액션인지가 어르신께 하기가 대상이 어색하다. 그리고 그 뒤에 해술 어르신의 다리 상처를 드레싱 해주시면서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요거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겪는 일이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죄송해요, 미안해, 미안 이런 거 많이 쓰시나요? 어떠신가요? 일단 해술 어르신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아픈 곳을 처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죄송해요라는 이 문장이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면서 해술 어르신의 무의식 심리적으로는 와, 나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와,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고통을 주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계속 상기시키니까 통증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해요 대신에 잘 참으시네요, 금방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재구성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도요, 죄송해요 보다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부탁할 때도 죄송하지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보다는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 잘 해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지각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사과해야 될 때는 진심 어린 사과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상대를 자꾸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라는 입장이랄까요? 거기 두는 것보다는 고맙게 받아준 사람, 고마우신 분으로 만들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우리 해술 어르신의 썰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스피치 요소가 있어요. 어르신이 말씀을 맛깔나게 한단 말이죠. 스피치적으로 아주 훌륭한 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과거 얘기인데 현재형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현장감이 확
확 느껴지면서 몰입이 딱 되는 거죠. 갑자기 기척이 들렸어. 이거는 과거형인데 갑자기 기척이 들리는 거야. 현재형으로 바꾸니까 어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저는 뭐뭐뭐 했었습니다 라고 하면 약간 설명을 듣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뭐 한 거야, 뭐 한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그 순간을 지금 같이 겪는 건 거죠. 근데 매번 계속 쓰면 어색해요. 약간 결정적인 순간에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해술 어르신께서 이 감각 있죠, 몸의 감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왼손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어 라든지 아파 죽겠었어 뭐 라든지 이런 표현들 있죠. 이 신체의 감각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니까 이게 진짠지 가짠지 뭐 생각할 겨를 없이 완전히 신뢰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해수리가 그랬으면 진짜야, 해수리 아저씨가 그랬으면 진짜야, 이런 거죠. 영화적으로 해석은 아닙니다. 그냥 스피치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 이미지가 생생하게 그려지게 해주는 것,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주 꽤 괜찮은 화법입니다. 우리 해술 어르신의 스피치 너무 멋졌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좀 있죠. 응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다, 응가 얘기가 너무 길었다.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지는 이유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나요? 괴물의 정보를 얻는 지금 중요한 장면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약간 무서운 정보잖아요. 나 지금 한 명 딱 처치했는데 더 있다고? 그런데 응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그 디테일이 길다 보니까 지금 무서워해야 되나 아니면 뭐 웃어야 되나 이게 충돌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응가 얘기다 보니까 어르신께서 이제 위협 상황에 처한 것보다는 민망한 상황이 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목수 있었죠. 양배셨나요? 성함을 봤었는데 양배, 목수분의 집으로 우리 임순경님이 막 자전거 타고 가서 힘들게 가가지고 막 헥헥대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 그때 이런 느낌의 대사가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사람들 그 집결시키고 총기 불출해야 해요. 그놈들 3마리가 다 몰려오면은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이때 우리가 스피치적으로 살펴볼 것이 어려운 단어를 쉽게 바꿔보자는 겁니다. 불출인지 이렇게 반출인지 뭐 이렇게 정확히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출이라고 만약에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행정적으로 쓰는 전문 용어잖아요. 근데 지금 또 어때요? 급박한 위급 상황이란 말이죠.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총 다 빨리 꺼내야 돼요. 총 빨리 다 써야 돼요. 이렇게 훨씬 쉬운 표현이 더 자연스럽고 잘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저, 한때의 저, 요즘도 가끔 그러고요. 좀 있어 보이려고 전문 용어를 간혹 쓰긴 하는데요. 그런 말이 있죠. 발표할 때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할 때는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이해할 정도로 아주 쉽게 표현하라.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쉽게 표현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연스럽고 멋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뇌를 무의식적으로 막 많이 쓰게 되면 피곤해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쉽게 확 이해가 되면 이해가 빨리 되니까 와우, 이 사람 말 되게 잘하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하실 필요 전혀 없다. 쉽게 이해하는 것이 진정으로 멋져 보이는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순경님께서 해주신 문장이 살짝 어색하게 들린 이유가 뭐 해야 되고 뭐 하고 뭐 할 거예요, 이런 구조 자체가요 너무 논리적으로 정돈된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놀랬잖아요. 더 있어요. 소장님 지금 비상, 우리가 지금 처치한 게 한 마리가 아니라 지금 더 있대요. 비상 이 상황인데 차근차근 역할 분담을 하듯이 하다 보니까 어색하게 들렸을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우리 임순경님께서 막바지에 하신 문장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있을 수도 없어요. 무기를 나눠주고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제 계획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고성기 씨 일은 운이 없었던 거예요. 저기 목수가 운전한 건 운명의 장난 같은 거라고요. 요 문장입니다. 물론 지금 막 우주선 갑자기 뭐야 지금 이거 뭐야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순간 맞아요. 근데 또 너무 완벽한 문장을 쓰다 보니까 또 어색해져 버린 거죠. 지금 우리 고성기 씨가 방금까지 우리 오빠 사랑해 막 와 멋져 하다가 가버리셨잖아요. 얼마나 우리 놀랬어 갑자기. 그 충격 속에서 바로 이거는 운이 없었던 거다, 운명의 장난이다, 이렇게 완전하게 정리된 위로의 언어가 나온 거죠. 위로해주는 거 좋아요. 우리 바로 위로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 정신이 없는 완전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뭔가 단계가 없이 말로써 해석하고 정리가 돼버리니까 감정이 뭔가 소화가 안 돼서 갑자기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영화 호프, 대사에다가 화법, 스피치를 연결해봤습니다. 아직은 내가 왜 이런 감정과 기분을 느꼈을까라고 분석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요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 첫 회 관람했을 때는 한 40분은 막 이렇게 입 벌리고 봤어. 우와, 이야, 우야, 막 소리 내진 않고요. 속으로. 근데 그 40분 정도 딱 지나니까 계속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시계도 살짝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제가 유튜버 분들의 후기를 보고
배우가라서 그런지 장면을 볼 때마다 아 그분이 말씀하신 게 요 장면이구나 이러면서 아 대사도 진짜 어색하네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2회차 볼 때 3회차 볼 때 그 볼수록 속도감이 더 느껴지면서 시계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보면서 벌써 이 장면이 나올 차례인가 싶은 순간도 있었고요. 근데 하품은 줄어들긴 했지만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숲이 나오는 장면에서만 하품이 나왔어요. 저 그 숲 너무 좋았거든요. 영상미 이렇게 막 숲 높은 나무들 너무 좋았잖아요. 예쁘고 푸른 녹음 녹지 푸른 색깔 너무 포근했나 보다. 그 숲속이 첫 관람했을 때는 이게 호인가 불호인가를 제가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뭐 추격신 영상미 뭐 음악 다 좋았어. 근데 그렇게 재밌게 본 것 같지는 않기도 한 거예요. 근데 또 재미없었던 건 아니야. 아 뭐지? 모르겠더라고요.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그때부터 호프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2회차를 이렇게 관람하는 도중에는 무슨 생각했냐면 와 내가 이 세계관 갑자기 재밌네? 내가 호며들었나? 이런 생각했고 3회차 볼 때는 아 왜 아는 내용인데 이거 처음 보는 장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이거 왜 지겹지가 않지? 명작은 결말을 알아도 다시 찾는다더니 호프가 이게 명작인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결론은 영화는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좋았습니다. 근데 OTT로 보는 것보다는 극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3회차 정도 되니까 대사가 거슬리는 건 없었고 온전히 그 장면들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어색하게 들린 것도 뭐 잘못된 말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과 상황에 조금 어긋났을 뿐인 거죠. 그래서 스피치의 제 0번 법칙, 가장 중요한 법칙으로 늘 안내드리는 것이 말에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여러분이 하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느껴볼 만한 점이 너무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면 오히려 좀 어색하구나.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냥 막 얘기하고 마음대로 얘기하고 생략하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인간미가 느껴지고 공감되니까 웃기기도 하고 편안함과 여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스트레스 너무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였습니까? 말에는 정답이었고 내 말이 맞다. 여러분은 영화 호프에서 어떤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